김준호는 부와 권력, 성공을 모두 거머쥐었다. 하지만 택시를 탄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운전기사의 손에 끼워진 반지 하나가 그가 몰랐던 여동생의 존재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치명적인 비밀을 드러냈다. 이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과거를 묻어두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자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준호는 사무실 건물 꼭대기에 서서 강남구의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고층 빌딩,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까지 위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그의 세상이었다. 52세의 그는 100년 동안 써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김준호 회장님? 그의 비서 박선영이 머리를 내밀었다. 회장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민수 씨가 예비차를 가지고 오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김준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30분 후 M스테이크 하우스에서의 저녁 약속이 있었다. 택시를 타지요. 그는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박선영은 눈살을 찌푸렸다. 택시요? 하지만 회장님, 택시를 타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가끔 변화는 좋은 겁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이 될지 그는 알지 못했다. 김준호는 길게 서서 손을 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몸을 스쳤다. 몇 대의 빈 택시가 지나갔다. 아마도 퇴근하는 기사들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한 대에 낡았지만 깨끗한 구형 택시가 서서히 멈춰 섰다. 김준호는 뒷좌석에 앉아 100만 원짜리 정장을 조심스럽게 정돈했다. M스테이크 하우스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운전기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질끈 묶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피곤하면서도 따뜻했다. 길을 떠나자 김준호의 눈에 룸미러에 비친 것이 들어왔다. 왼손에 찬 금색과 파란색의 반짝임이었다.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 반지였다. 어머니의 반지. 그는 어디에서든 알아볼 수 있었다. 섬세한 금태, 작은 사파이어 주위를 둘러싼 작은 다이아몬드들.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첫 결혼 기념일에 맞춰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다. 김준호의 입이 바싹 말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반지를 본 순간을 기억했다.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 아침이었다. 그때 그는 22살이었고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어머니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그를 꼭 껴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없었다. 어머니의 보석함에서 사라진 것은 그 반지뿐이었다. 실례합니다. 김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에 끼고 계신 그 반지는. 운전기사는 자신의 손을 흘끗 보았다. 아, 이 낡은 것 말이에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겁니다. 5년 전이죠. 김준호의 세상은 축이 흔들리는 듯했다.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운전기사는 망설였다. 아마도 이 부유한 낯선 사람이 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녀는 대답했다. 명희입니다, 김명희. 하지만 그게 어머니의 진짜 성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저를 낳기 전에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명희.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께서. 김준호는 목을 가다듬었다. 혹시 당신 이전에 다른 아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운전기사의 손이 핸들을 꽉 잡으면서 택시는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길게 차를 세우고 기어를 피해놓고 그를 완전히 향해 돌아섰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십니까? 그녀의 눈, 어머니와 같은 녹색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왜냐하면 김준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그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희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면 당신은 제 여동생입니다. 택시 운전 면허증에 적힌 이름을 본 김준호는 그녀의 이름이 김은주임을 알았다. 김은주는 그를 바라보며 말도 안 돼요 하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가 긴장할 때처럼 손가락에 감았다 풀었다. 시험해 보세요. 김준호가 말했다. 어머니에 대해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요리할 때 고향의 봄을 부르던 것, 어머니가 해태상을 모았던 것,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다 왼쪽 손바닥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항상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를 두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무엇으로부터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몰랐습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고용할 수 있는 모든 사립탐정들에게.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흔적을 잘 지웠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누군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김은주가 말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어머니는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처럼 가끔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전부 하지 않으셨어요. 김준호는 그의 여동생, 정말 여동생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부드러운 미소, 이마 사이에 잡힌 걱정스러운 주름. 하지만 그는 힘든 삶의 흔적도 보았다. 이른 주름, 거친 손, 눈가의 피로감. 은주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어머니와 함께한 내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마도 함께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김은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호는 명함을 꺼내 뒷면에 개인 번호를 적었다. 지금 저녁 약속이 있지만 갑자기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퉁이에 분식집이 있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김은주는 명함, 금박으로 새겨진 그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김준호 산업의 김준호 회장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무언가 바뀌나요? 잠시 생각하던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미소였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커피 좋죠. 그들이 분식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김준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 마침내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 어머니를 되찾을 수는 없지만 몰랐던 가족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재회가 누군가에게 눈에 띄었다는 것이었다. 길 건너편에서 어두운 코트를 입은 남자가 그들의 사진을 찍은 휴대폰을 내렸다. 그는 번호를 누르고 기다렸다. 사장님? 맞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찾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기다렸다.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전화를 끊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과거는 아직 김준호 가족을 놓아주지 않은 것 같았다. 초의 영수 분식의 형광등은 낡은 빨간색, 비닐 부스에 거친 빛을 비추었다. 김준호와 김은주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그 사이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두 잔을 놓았다. 두 사람 모두 커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은주가 말했다. 그녀의 손은 커피잔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전에는 어떠셨어요? 김준호는 등을 기대고 앉았다.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좋은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는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김은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가끔 보석함을 보시며 비밀을 간직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마 아버지를 생각하셨던 거겠죠. 웨이트리스가 와서 커피를 채워주었다. 그녀가 간 후 김준호는 마음속에 떠올랐던 질문을 했다. 은주야, 네가 태어난 건 언제니?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떠나신 지 9개월 후 1994년 1월 15일이요. 어머니는 도망칠 때 이미 임신 중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김준호의 커피 잔이 받침 접시에 부딪혔다.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제게 여동생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어머니가 도망친 이유와 같은 이유일 거예요. 우리 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김은주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게 어머니 사진 중 유일한 겁니다. 김준호의 손은 사진을 받을 때 떨렸다. 어머니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미소는 똑같았다. 어머니는 작은 집 앞에 서서 10대의 김은주를 안고 있었다. 어디서 찍은 사진이에요? 경기도 가평군이요.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 여기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어머니는 웨이트리스로 일하셨고 그 후에는 접수원으로 일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경기도 지역 대학에 보내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셨죠. 김은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는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강하셨죠. 하지만 밤에는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께서 내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없었어요. 하지만 매년 당신 생일에 어머니는 촛불을 켜고 방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한번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은주는 잠시 멈췄다. 당신 생일은 언제예요? 3월 3일. 김은주의 눈이 커졌다. 그날이었어요. 매년. 남매는 침묵 속에서 이 새로운 유대감을 흡수했다. 마침내 김준호가 다시 말했다. 은주야, 중요한 걸 물어봐야겠어. 어머니께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니? 김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번 있었어요.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는 창문으로 그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날 밤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어머니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잘 차려입었어요. 오른손에 화상 흉터 같은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가 문을 두드릴 때 그걸 보고 무서워하셨어요. 김준호는 피가 얼음장처럼 식는 걸 느꼈다. 그 흉터가 별 모양이었어요. 김은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네. 어떻게 아세요? 김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문자를 읽었다. 어머니를 닮은 자식들, 늘 도망치는구나. 하지만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 빚은 갚아야 한다. 그는 문자를 김은주에게 보여주었다. 김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무슨 빚이요? 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리셨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는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알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오랜 법률 파트너 최태준 씨요. 우리 가족의 모든 법률 업무를 담당했죠. 어머니가 왜 도망쳤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일 겁니다.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김준호는 망설였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준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에 대해 묻자 항상 화제를 돌렸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했죠. 김은주는 어머니의 반지를 손가락에 돌렸다. 아마 그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내버려 둔다고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은주야, 우리는 30년 만에 서로를 찾았어. 어머니는 평생 도망치며 두려워하셨어. 어머니는 그 비밀을 간직한 채 돌아가셨어.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 물론 알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나도 두려워하셨어요, 준호 씨. 온 인생을 뒤로하고 도망칠 정도로, 우리를 갈라놓을 정도로. 이 일을 파헤치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준호는 테이블을 건너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도망친 대상이 무엇이든 어머니는 혼자 맞섰어요. 하지만 이젠 우리가 서로 있잖아요. 함께 맞설 수 있어요. 김은주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알겠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 최태준 씨와 만남을 잡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여동생 그 말을 하는 게 아직도 어색했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밤 당신 인생에 대해 모든 걸 듣고 싶어요. 제가 놓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밤늦도록 이야기하며 추억을 나누는 동안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차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차 안에서 남자는 휴대폰을 들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사장님,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준 씨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귀 기울였다.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만약 최태준 씨가 입을 열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분식집에서 김준호와 김은주는 대화를 계속했고 그들의 질문이 이미 위험한 톱니바퀴를 작동시켰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려 했지만 그 진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도 몰랐다. 최태준의 사무실은 30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같은 가죽 의자, 같은 참나무 책상, 심지어 전직 대통령과 악수하는 그의 사진까지.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아마도 최태준의 손이 아침 위스키를 따를 때 떨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김준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공포 때문일 것이다. 맙소사, 최태준은
김은주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은 꼭 그녀를 닮았군. 김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군요. 제 여동생에 대해 줄곧 알고 있었던 거군요. 최태준은 의자에 깊이 앉았다. 70세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명희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도와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셨다. 30년 동안 그 비밀을 간직해왔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죽기 전에 당신들 둘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김은주는 의자 팔걸이를 잡았다.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요? 내 대해 알고 있었다고요? 김재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조작했습니다. 김준호는 배에 주먹이 날아든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김준호 씨. 당신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연출했습니다. 최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멕시코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명희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은주는 일어서서 떨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을 쫓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최태준은 벽 금고로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사용했다. 서민석 그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투자회사 말이죠. 90년대에 그 큰 사기 사건 이후 파산했습니다. 대중이 아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서민석 그룹은 그저 앞장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대규모 자금 세탁 조직, 국제 범죄 조직, 부패한 정치인, 마약 카르텔. 최태준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김재현은 그들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게 되자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들의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군요.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을 모두 죽였을 겁니다. 김재현은 당신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죽음을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찾았을 때 최태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명희는 이미 은주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결코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김은주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는 평생 뒤를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항상 두려워하며. 별 모양 흉터가 있는 남자, 김준호가 말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태준은 창백해졌다. 강민석, 서민석 그룹의 실행자. 만약 그를 보았다면 이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김준호에게 파일을 건넸다. 아버지가 모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 날짜, 거래 내역. 명희는 오랜 세월 이것을 숨겨두었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무슨 적절한 때를?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한 때입니다. 그들을 모두 폭로하기 위한 때. 최태준은 불안하게 시계를 보았다.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파일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김준호는 파일을 움켜쥐었다. 최 선생님, 그 사람들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서민석 그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의 사람들,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이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터져 나왔다. 최태준의 눈이 커졌다. 붉은 자국이 그의 흰 셔츠에 퍼져나가며 그는 쓰러졌다. 엎드려. 김준호는 김은주를 잡아 책상 뒤로 숨겼다. 또 다른 총성이 사무실 창문을 산산조각냈다. 유리 조각이 그들 주위에 쏟아졌다. 김은주는 비명을 질렀다. 김준호는 바닥에 쓰러진 최태준의 시신을 보았다. 차갑고 피투성이었다. 파일은 사방에 흩어졌다. 최태준이 숨을 헐떡였다. 도망쳐. 그의 눈이 커졌다. 붉은 자국이 그의 흰 와이셔츠에 번지며 그는 쓰러졌다. 엎드려. 김준호는 김은주를 잡아 책상 뒤로 숨겼다. 또 다른 총성이 사무실 창문을 산산조각냈다. 유리 조각이 그들 주위에 쏟아졌다. 김은주는 비명을 질렀다. 김준호는 바닥에 쓰러진 최태준의 시신을 보았다. 차갑고 피투성이었다. 파일은 사방에 흩어졌다. 소파에 숨어있던 김은주와 김준호는 숨을 헐떡였다. 뛰라고
하면 뛰어요. 그들은 깨진 창문 밖 비상구 계단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김은주는 김준호의 팔을 꽉 잡았다. 파일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김준호는 닿는 서류들을 움켜쥐었다. 튀어요, 지금. 그들은 뒷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그들은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치는 발소리와 함께 비상 계단을 내려 달렸다. 그들의 뒤에서는 사무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김준호의 차는 3줄 건너편에 있었다. 은주씨, 제 열쇠를 가져요. 그는 움켜쥔 서류와 함께 열쇠를 그녀의 손에 밀어넣었다. 제 타요. 제가 그들을 따돌릴게요. 만배요. 김은주는 그의 팔을 잡았다. 함께 있어요. 계단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김준호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김은주의 손을 잡고 차들 사이를 피해 주차장 더 깊숙이 달렸다. 그들은 뒷골목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출구를 찾았다. 김준호는 멀리서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총격 사건을 신고했을 것이다. 이쪽이에요. 그들은 골목길을 달려 붐비는 거리로 들어섰다. 김준호는 눈에 띄는 첫 번째 택시에 김은주를 태웠다. 강남구 메리어트 호텔이요. 그는 운전석에 말한 후 김은주를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그녀는 떨고 있었고 구겨진 서류를 가슴에 꼭 쥐고 있었다. 태준 씨, 그들이 그를 죽였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요. 김준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무슨 자료를 건졌는지 보여줘요. 김은주는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대부분 오래된 은행 명세서였지만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손편지였다. 그의 사고 불과 며칠 전에 쓰여진 것이었다. 김준호가 그것을 읽자 그의 피가 얼어붙었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훨씬 더 나빴다. 은주씨, 그는 속삭였다.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요.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또 다른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다. 과거는 묻어두었어야 했어요. 이제 당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 택시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한 위험에서 다른 위험으로 형제를 데려다주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진실이 그림자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 진실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랐다. 호텔 방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안전했다. 김준호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가명을 사용했으며 평소의 고급 호텔과는 거리가 먼 작은 곳을 선택했다. 김은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약간 떨고 있었다. TV에서는 최태준의 사무실 건물 밖에 경찰차들이 있는 저녁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김준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손을 약간 떨었다. 이걸 읽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김은주는 어머니의 반지를 만졌다. 엄마는 평생 이 비밀을 지켰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도망친다고 해서 엄마가 살아난 건 아니에요. 김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를 구할 수도 없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읽어요. 김준호는 세월의 낡은 편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 마거릿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고는 그들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기 전에 당신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민석 그룹은 단순히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고 있습니다. 판사, 정치인, 경찰서장.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내가 작성한 모든 계약서, 내가 맺은 모든 거래, 나는 그들이 우리의 전체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닙니다. 그들은 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나는 파일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 다음 그들이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재건할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석 그룹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증거는 안전금고에 있습니다.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 2317번. 열쇠는 그들이 결코 찾지 못할 곳, 당신에게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준 사파이어 반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돌을 풀면 나옵니다. 마거릿, 내 사랑. 당신이 우리의 두 번째 아이, 딸을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기려고 했던 초음파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고 저도 당신 모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준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거짓말해서 미안하고 죽어서 미안하고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부탁하려는 일에 대해 미안합니다. 당신은 도망쳐야 합니다. 준호를 데리고 사라져요. 그 안전 금고에 있는 증거는 방사성입니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태준이는 적절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안전해지면 우리 딸에게 반지를 주세요.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는 열쇠입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결코 만나지 못할 딸까지도 영원히 당신의 재현 김은주는 이제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다. 반지. 엄마는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녀는 수년 동안 그것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김준호는 여동생의 손을 응시했다. 제가 해도 될까요? 김은주는 반지를 빼서 그에게 건넸다. 김준호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한 다음 사파이어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 소리와 함께 돌이 풀렸다.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국민은행. 김준호는 속삭였다. 30년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호하기 위해 죽은 모든 것. 은행에 갈 수 없어요. 김은주는 말했다. 그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태준 씨를 찾은 방법일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김준호가 대답하려고 할 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스피커폰. 김은주는 입모양으로 말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목소리는 부드럽고 교양 있었다. 아니면 김준호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는 예의를 갖추는 편이죠. 김준호는 전화기를 꽉 잡았다. 강민석, 아주 좋아요. 최태준 씨가 그의 불운한 사고 전에 당신에게 제게 대해 말해준 것 같군요. 정말 지저분한 일이었죠. 저는 더 깔끔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뭘 원하는 거죠? 30년 동안 원했던 것과 같아요. 하을317번, 안전금고의 내용물이죠. 강민석의 목소리는 더욱 냉혹해졌다. 당신 아버지는 그것을 보호하며 죽었죠. 최태준 씨도 그것을 보호하며 죽었죠. 당신 어머니는 평생 그것으로부터 도망쳤죠.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죽어야 할까요, 김준호 씨? 김은주는 김준호의 팔을 잡고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김준호는 말했다. 강민석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요? 그럼 왜 존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롯데시티 호텔 명동에 방을 예약했죠? 네,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당신 여동생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감동적인 재회네요. 비극적으로 끝나야 한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들은 복도 밖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1시간 있어요. 강민석은 말했다. 열쇠를 은행에 가져가요. 금고를 열어요.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 둘 다 살아요. 거절하면. 그들은 전화기를 통해 총을 장전하는 소리를 들었다. 글쎄, 청소부들은 224회에서 불쾌한 놀라움을 맞이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비상구. 김준호는 속삭였다. 지금. 그들은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금속 계단을 내려가자 위에서 그들의 호텔방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 골목에서 김준호의 마음은 빨리 돌아갔다. 집으로 갈 수 없었다. 경찰에 갈 수 없었다. 강민석은 경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은주 씨, 그는 어두운 거리를 달리면서 말했다. 그 분식집 기억나요? 엄마가 경기도 가평군에서 일했던 곳이요. 최영수 분식?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엄마가. 그녀의 눈이 커졌다. 숨겨진 지하실. 엄마가 제가 숙제를 하도록 허락했던 곳.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석은 경기도 가평군을 몰라요. 그 분식집도 몰라요. 우리는 그곳에 숨어서 다음 행동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김은주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준호 씨, 엄마와 아빠가 보호하던 것 우리가 끝내야 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는 험악하게 말했다. 하지만 먼저 밤을 살아남아야 해요. 그들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그들이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는 동안
김은주는 손에 있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수년 동안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는 바로 그곳에서 커피를 만들고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진정한 수호자였어요. 이 비밀을 보호했어요. 우리를 보호했어요. 김준호는 여동생에게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할 차례예요. 그들의 뒤에서 2대의 검은 SUV가 교통에 끼어들어 조용히 따라왔다. 밤은 끝나지 않았고 어딘가 강남구의 은행 금고에는 30년 된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일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 모든 것을 바꿀 비밀. 경기도 가평구는 지난 30년 동안 많이 변하지 않았다. 조용한 메인스트리트, 낡은 상점들, 시간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 그러나 최영수 분식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한때 번화했던 분식집은 이제 널빤지로 막힌 껍데기에 불과했고 넌 사이는 어둡고 깨져 있었다. 엄마는 이곳을 좋아했어요. 김은주는 녹슨 뒷문을 열면서 말했다. 최영수 씨는 저에게 아버지와 같았어요. 우리 과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그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김준호는 버려진 주방 주변을 비췄다. 최영수 씨는 어떻게 됐죠?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김은주는 낡은 상자들을 치우며 함정문을 드러냈다. 엄마는 너무 슬퍼했어요. 마침내 여기서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 지하실은 퀴퀴했지만 건조했다. 낡은 크리스마스 장식과 고장난 분식집 장비들이 벽에 늘어서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테이블과 그 옆에 어린이 의자가 여전히 있었다. 이곳이 제 숙제 자리였어요. 김은주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엄마는 제가 공부하는 동안 밀크쉐이크를 내려주곤 했어요. 교육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티켓이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엄마는 제가 대학에 가길 원했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가 택시 운전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엄마는 울었어요. 김준호는 죄책감에 찔렸다. 그가 재산을 쌓는 동안 여동생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중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은주 씨, 그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그를 막았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성공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엄마는 신문에서 당신에 대한 기사를 읽곤 했어요. 당신 회사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기사를 오려놨어요. 엄마는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엄마는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당신을 계속 지켜봤어요.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했어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당신을 얻기 위해 엄마를 이용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김은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엄마의 물건에서 찾은 거예요. 그것은 김준호가 올해 기업가상을 수상했다는 신문 기사였다. 어머니의 필체로 여백에 내 아름다운 아들,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라고 적혀 있었다. 눈물이 김준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년 동안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그들을 모두 얼어붙게 했다. 뒷문이 열려 있어요. 거친 목소리가 말했다. 지하실을 확인해요. 김준호는 재빨리 손전등을 껐다. 김은주는 그의 팔을 잡고 큰 캐비닛 뒤로 숨겼다. 그들은 지하실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다. 손전등 광선이 방을 비추었다. 캐비닛 틈새를 통해 김준호는 어두운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자를 볼 수 있었다. 한 명은 총을 들고 있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남자가 말했다. 낡은 잡동사니 뿐이에요. 계속 찾아요. 강민석 씨는 그들이 여기에 가족 역사가 있다고 말했어요. 김은주의 김준호의 팔을 잡은 손이 더욱 세졌다. 그녀의 다른 손은 어머니의 반지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 남자들은 그들의 숨는 곳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김준호는 숨을 죽였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손전등 광선이 그들을 발견할 것이다. 갑자기 밖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그 남자들은 욕을 했다. 동네 경찰인의 한 남자가 말했다. 누군가가 침입을 신고했을 거야. 강민석 씨는 목격자가 없다고 했어. 우리는 보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들은 남자들이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들었다. 잠시 후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이 굉음을 냈다.
김준호와 김은주는 5분 더 기다린 후에 움직이기로 했다.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김준호는 말했다. 빨리 생각해야 해요. 그 안전금고가 모든 것의 열쇠지만 강민석은 은행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김은주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어쩌면 우리는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는 3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따돌렸어요. 엄마는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뜻이죠? 반지, 열쇠, 안전금고. 너무 명확해요. 엄마는 그보다 똑똑했어요. 엄마는 예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김은주는 서성거리며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왜 이 마을이죠? 왜 이 분식집이죠? 엄마는 어디든 숨길 수 있었어요. 김준호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재빠른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맞아요. 엄마는 이곳을 특별히 선택했어요.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영수 분식은 엄마에게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어요. 다른 무언가였어요. 안전 가옥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새로운 눈으로 지하실을 둘러보았다. 제가 모든 것을 찾는 걸 도와요. 엄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겼을 거예요. 메시지, 단서. 그들은 지하실을 조심스럽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준호는 벽을 확인하는 동안 김은주는 낡은 상자들을 살폈다. 20분 후 그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김준호는 어린이 테이블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은주 씨, 당신은 이곳이 숙제를 했던 곳이라고 했죠? 매일 방과 후에요. 엄마는 제가 이 자리를 사용하라고 고집하셨어요. 김준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따라 손을 움직였다. 거기에 다른 것과 일치하지 않는 작은 홈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눌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다리에 숨겨진 구획이 열렸다. 안에는 내 아이들에게라고 적힌 먼지 묻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김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진 또 다른 편지였다. 내 사랑 준호와 은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마침내 서로를 찾았고 아버지의 증거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민석과 그의 사람들은 은행을 감시하며 당신이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아버지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영리했습니다. 안전 금고는 미끼입니다. 진짜 증거는 그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할 곳, 어머니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은주야, 해님 달님 이야기 기억나니? 내가 매일 밤 너에게 읽어주던 이야기 말이야. 내가 빵 부스러기에 대해 항상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니? 준호야, 너는 아버지의 사업 감각을 물려받았지. 은주야, 너는 내 생존 본능을 물려받았어. 너희 둘은 함께 해결할 거야. 너희 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너희를 떨어뜨려 놓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너희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끝낼 수 있을 거야. 기억해. 때로는 가장 좋은 은신처는 바로 눈앞에 있단다. 엄마의 모든 사랑을 담아 엄마 김은주는 김준호를 쳐다보았다. 해님 달님, 빵 부스러기. 엄마가 우리에게 길을 남겼어요. 김준호는 말했다. 하지만 어디서 시작하죠? 김은주가 대답하기도 전에 밖에서 더 많은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사이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강민석의 부하들이 돌아왔어요. 김준호는 속삭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원군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버려진 분식집 지하실에 갇혀 어머니의 수수께끼 같은 단서를 쥐고 있는 동안 위층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길을 따라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기에 충분히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면 말이다. 무거운 발소리가 위층 마룻바닥에서 삐걱거렸다. 김준호와 김은주는 지하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의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뒷문이 열려 있어요. 위층에서 한 목소리가 말했다. 모든 방을 확인해요. 강민석 씨는 그들을 찾고 싶어해요. 김은주의 마음이 빨리 돌아갔다. 해님 달님, 빵 부스러기. 그녀는 속삭였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가평군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뭐라고요? 김준호는 속삭였다. 엄마는 매주 토요일 저를 가평군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데려가곤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름다운 옛날 책에서 해님 달님을 읽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같은 책을 빌렸어요. 더 새로운 책이 있어도 말이에요. 위층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지하실 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분식집 뒤에 빗물바디가 있어요.
김은주는 재빨리 말했다. 위층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지하실 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분식집 뒤에 빗물바디가 있어요. 김은주는 재빨리 말했다. 엄마가 누가 우리를 따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썼던 곳이에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하실 구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김은주가 녹슨 쇠창살을 가리키는 곳까지 갔다. 둘이 함께 조용히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다. 터널은 좁고 축축했다. 그들은 어둠 속을 기어다녔다. 그곳에 무엇이 더 있을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얼마나 오래 기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이웃 건물 뒤 골목으로 나왔다. 도서관은 세 블록 거리예요. 김은주가 말했다. 하지만 걸어갈 수는 없어요. 거리에서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김준호는 모퉁이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두 대의 검은색 SUV가 분식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지나가던 노부부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옥상이에요. 그가 말했다. 이 오래된 건물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릴 적 옥상을 달리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을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비상 계단을 찾아 올라갔다. 김준호의 말대로 오래된 상점들의 평평한 지붕은 고르지 않지만 지나갈 만한 길을 형성하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최고의 탈출 경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김은주가 조심스럽게 건물들을 건너면서 말했다. 엄마는 제게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위아래 옆으로요. 10분 후 그들은 도서관에 도착하여 뒤편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건물은 밤이 되어 문을 닫았고 어둡고 조용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김준호가 물었다. 김은주는 미소 지었다. 엄마는 유용한 기술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물쇠에 따는 법 같은 거요. 그녀는 머리카락에서 2개의 머리핀을 빼내어 뒷문을 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어린이 자료실은 1층에 있었다. 김은주는 특정 책꽂이로 바로 가서 낡은 해님 달림 책 한 권을 꺼냈다. 바로 이거예요. 엄마가 항상 고르던 책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열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책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김은주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의 비추자 여백에 작은 표시가 보였다. 숫자였다. 쪽수예요. 김준호가 깨달았다. 엄마가 특정 페이지에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표시된 페이지를 재빨리 넘겼다. 특정 단어들이 아주 희미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찾지 않고서는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이쪽, 비밀, 27쪽, 아래, 45쪽, 돌, 63쪽, 천사, 묘지예요. 김은주가 숨을 헐떡였다. 숨을. 엄마는 저를 데리고 초이영수 씨 무덤에 꽃을 바치러 자주 가셨어요. 그분 묘 근처에 큰 천사상이 있어요. 김준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도서관 창문에 불빛이 비쳤다. 더 많은 검은색 SUV들이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죠? 김은주가 책을 책꽂이에 다시 꽂았다. 아니에요? 김준호가 험악하게 말했다. 체계적으로 모든 곳을 수색하고 있어요. 우리는 움직여야 해요. 묘지는 시내 반대편에 있어요. 김은주가 말했다. 걸어서는 절대 발각되지 않고 갈 수 없어요. 김준호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 도서관의 작은 주차장이 보였다. 그리고 고장난 보안등 아래에 오래된 관리용 트럭이 있었다. 자물쇠에 따는 것처럼 차를 시동 걸 수 있어요. 김은주의 미소가 대답 대신이었다. 몇 분 후 그들은 빌린 트럭을 타고 가평군의 뒷골목을 지나 주요 도로를 피해 달리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묘지는 어둡고 조용했다. 초이영수 씨 무덤은 이쪽이에요. 김은주가 달빛이 비치는 길을 따라 안내했다. 천사상, 저기 거대한 돌천사가 오래된 무덤들을 지키고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얼굴은 닳았지만 날개는 여전히 장엄하게 감시하는 자들을 덮고 있었다. 돌천사 아래 비밀, 김준호가 단서를 되풀이했다. 천사상 아래에 뭔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천사상의 바닥을 조사했다. 김은주는 느슨한 돌덩이를 발견하여 빼냈다. 그 뒤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어머니의 필체로 쓴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내 똑똑한 아이들아, 이것을 찾았다면 이미 협력하는 법을 배운 거야. 이 드라이브에는 아버지가 수집한 모든 것과 30년간 내가 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어. 이름, 날짜, 계좌, 서민석, 서민석해. 그룹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지. 하지만 조심해. 강민석, 강민석만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야. 조직에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지. 수년 동안 김준호, 김준호를 지켜보고 기다려온 사람이야. 내 회사를 자세히 살펴봐. 김준호, 김준호야. 너를 도와 회사를 일군 사람들을 말이야. 어떤 친구는 진정한 적일 수도 있어. 엄마 사랑 담아. 엄마 김준호, 김준호는 몸이 차가워졌다. 내 회사의 최태준, 초이태준, 이 회사를 시작하는 걸 도왔어요. 초기 투자자들을 소개해줬죠. 서민석, 서민석을 포함해서요. 김은주, 김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기사에서 그분에 대해 읽은 기억이 나요. 당신의 첫 번째 주요 후원자였죠. 서민석, 서민석. 김준호, 김준호의 목소리는 허했다. 서민석, 서민석. 그룹을 설립한 사람의 아들이자 우리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그는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내가 그들을 가까이 하게 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들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처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몸을 돌려 무덤 사이를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잡았다. 한 목소리가 외쳤다. 천사상 옆에 김준호, 김준호는 김은주, 김은주의 손을 잡았다. 도망쳐. 그들은 총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가운데 묘지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다. USB 드라이브는 김준호, 김준호의 주머니에서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30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남아 있었다. 서민석, 서민석희은 단순히 김준호, 김준호의 투자자만이 아니었다. 그는 김준호, 김준호의 장인이 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딸이자 김준호, 김준호의 약혼자인 서지혜, 서지혜는 내일 밤 모든 주요 인물들이 참석하는 자선 갈라를 주최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이름도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벽이 밝았다. 김준호, 김준호와 김은주, 김은주는 가짜 이름으로 현금을 지불하고 마을 외곽의 작은 모텔에 있었다. 김준호, 김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전화의 사진을 응시했다. 6개월 전 약혼 파티에서 그와 서지혜, 서지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웃고 있었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받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을까? 얼마나 약혼했어요? 김은주, 김은주가 부드럽게 물었다. 1년이요. 김준호, 김준호의 목소리는 허했다. 서민석, 서민석해. 이 5년 전에 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사업 만찬에서 서지혜, 서지혜를 소개해줬어요. 그녀가 거기에 있었던 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했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연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저를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김은주, 김은주는 오빠 옆에 앉았다.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김준호, 김준호의 손이 떨리며 휴대전화를 껐다. 하지만 이제 정말 그녀를 알았던 건지 의문이 들어요. 그녀도 공범이었을까요? 저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서지혜, 서지혜였다. 자기야, 어디야? 아버지가 중요한 미팅을 놓쳤다고 하시고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오늘 밤 갈라가 있는데 가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잖아. 제발 전화해줘. 가족이라고요. 김준호, 김준호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우리를 떨어뜨려 놓은 가족 말이에요. 김은주, 김은주는 노트북에서 어머니의 USB 드라이브를 살펴보고 있었다. 김준호, 김준호 씨, 이것 좀 보세요. 엄마는 과거에 대한 증거만 모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계속 추적했어요. 그들이 만든 모든 새로운 회사, 매수한 모든 정치인들까지요. 그녀는 파일을 가리켰다. 오늘 밤 갈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에요. 엄마의 메모에 따르면 더 큰 일을 위한 덮개라고 해요. 피닉스 프로젝트가 오늘 밤 진행돼요.
김은주, 김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내일 시장을 붕괴시킬 거예요. 하지만 먼저 축하하기 위해 모이죠. 한방의 모든 주요 인물들이요. 완벽한 함정이에요. 김준호, 김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모두 거기에 있어요. 안전하다고 느끼고 부유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모든 것을 폭로할 완벽한 순간이죠. 김은주, 김은주가 말을 마쳤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그들은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김준호, 김준호의 시선은 김은주, 김은주의 노트북에 열린 사회면에 꽂혔다. 특히 작년 갈래서 서지혜서 지혜가 아름다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찍힌 사진에. 아니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들은 저를 감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내 약혼녀 옆에 김은주, 김은주는 그를 쳐다보았다. 진심 아니죠. 너무 위험해요.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 강민석, 강민석의 부하들은 우리를 함께 찾고 있고 뒷골목과 은신처를 수색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가 서민석 저택 정문을 통해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서지혜에게 전화할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빴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할 거예요. 오늘 밤 거기에 있겠다고요. 그들이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죽일 거예요. 뉴욕 엘리트 500명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서민석힐은 수십 년 동안 자선가로서의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해왔어요. 그걸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예요. 김준호, 김준호는 김은주, 김은주의 노트북에서 타이핑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해야 해요. 제가 안에 있는 동안 당신이 백업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김준호, 김준호는 예정대로 갈래 참석하여 김은주, 김은주가 오래된 라디오 부품으로 만든 도청 장치를 착용할 것이다. 김은주, 김은주는 빌린 차를 타고 근처에 주차하여 도청 장치를 통해 모든 것을 감시하는 동시에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전국의 모든 주요 언론 매체와 법 집행기관에 다운로드할 것이다. 증거는 밤 10시 정각에 공개될 거예요. 김은주, 김은주가 말했다. 엄마의 파일에 따르면 그들이 내일 시장 붕괴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민석의 서재에서 만날 계획이에요.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전에 끝낼 거예요. 김준호, 김준호는 넥타이를 매만졌다. 며칠 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와 같은 넥타이였다. 김은주, 김은주야, 뭔가 잘못되면 그녀는 그를 격렬하게 안았다. 잘못될 일은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김준호, 김준호는 셔츠 아래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만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차피 서지혜와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뭔가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김은주, 김은주가 말했다. 그 사람들은 주저 없이 최태준, 초이태준을 죽였어요. 당신을 그들의 사망자 명단에 추가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김준호의 휴대전화에 다시 문자가 왔다. 서지혜였다. 자기야, 아버지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고 싶어 하셔. 갈라 전에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네. 김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했다. 지금 가고 있어요. 두 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는 김은주에게로 돌아섰다. 엄마는 30년 동안 이 증거를 보호했어요. 아빠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끝낼 거예요. 함께요. 김은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낼 거예요. 김준호가 문으로 향하자 김은주가 외쳤다. 잠깐만요. 그녀는 손가락에서 어머니의 반지를 빼내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행운을 빌어요. 김준호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가슴에 댔다. 12시간 안에 그들은 모든 것을 폭로하는 데 성공하거나 둘 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서민석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그를 괴롭혔다. 만약 서지혜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을까? 만약 그녀가 그의 거짓말의 피해자일 뿐이라면 그는 알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서지혜는 저택 정문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그의 딸에게
그를 처음 소개했을 때와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 서민석이 서 있었다. 아마도 그가 김준호의 아버지의 죽음을 명령했을 때도 그런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김준호 씨, 자기야, 서지혜가 불렀다. 너무 걱정했어요. 김준호는 저택 계단을 오르면서 억지로 미소 지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어머니의 반지 무게가 느껴졌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반지.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반지 서민석이. 저택의 그랜드 볼룸은 수정 샹들리에와 부유한 손님들로 반짝였다. 김준호는 샴페인 분수 옆에 서서 서지혜의 손을 잡고 민석 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매 미소 매 악수는 내일 김준호와 김은주가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될 사람들을 나타냈다. 오늘 밤 조용하네요, 자기야. 서지혜가 그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김준호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냥 피곤해요. 힘든 한 주였어요. 그럴 만도 하죠. 서지혜가 샴페인을 마셨다. 아빠가 요즘 너무 불안해하셨어요. 사업 문제라고 하셨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그녀는 그의 뺨에 키스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키스는 그의 마음에 칼로 꽂히는 것 같았다. 지금도 그녀를 보면서 그녀가 속임수의 공범인지 아니면 그 피해자인지 알 수 없었다. 셔츠 아래의 도청 장치가 부드럽게 탁탁거렸다. 김은주의 목소리가 숨겨진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파일이 업로드되어 준비됐어요. 주요 언론 매체는 밤 10시 정각에 받을 거예요. 서재 근처에 있나요? 준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밤 9시 45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서민석의 개인 서재에 가야 했다. 실례합니다, 자기야. 그는 서지혜에게 말했다. 화장실에 다녀와야겠어요. 그가 그랜드 계단을 향해 가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준호 씨, 강민석이 그림자에서 나왔다. 재킷 아래의 권총 홀스터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어디 가세요? 그냥 화장실이요. 김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다. 오른쪽 세 번째 문이요. 강민석 코트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길을 잃지 마세요. 위층에는 민감한 구역이 있어요. 개인적인 구역이죠. 물론이죠. 준호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강민석의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다. 이어피스에서 김은주가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뭔가를 의심하고 있어요. 김준호는 화장실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김은주 씨? 민석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파일이 공개될 때까지 15분 남았어요. 그들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재에 가서 도청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김준호는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민석이와 다른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이야? 서민석이 요구했다. 각하 대피해야 합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다.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금 이건 너무 중요해. 모두 그대로 있어. 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떠나고 있었고 디자이너 옷을 스프링클러에서 구하려고 서둘렀다. 김준호는 그들이 나가는 동안 벽감에 몸을 숨겼다. 서민석은 마지막이었고 서재 문을 잠그고 멈춰 섰다. 그가 복도로 사라지는 순간 준호는 김은주가 가르쳐준 기술을 사용하여 자물쇠를 따냈다. 서재는 거대하고 나무로 널빤지로 되어 있었고 보안 모니터 벽이 있었다. 김준호는 서민석에게 책상 밑에 컴퓨터 옆에 도청 장치를 재빨리 설치했다. 끝났어요. 그는 김은주에게 속삭였다. 얼마나 남았어요? 파일이 공개될 때까지 5분 남았어요. 내려가기 전에 무슨 일인가요? 김준호 씨? 김준호는 몸을 돌렸다. 서지혜가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마른 상태였다. 그를 따라 올라왔을 것이다. 서지혜 씨,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더욱 단호하고 차가웠다.
정말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여동생을 찾는 순간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준호, 김준호의 피가 얼어붙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물론 알고 있었죠. 김은주, 김은주 씨에 대해서,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당신을 제 표적 타겟으로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는 작은 권총을 이브닝 핸드백에서 꺼냈다. 단지 당신이 오늘 밤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김준호, 김준호의 이어피스에서 김은주, 김은주가 긴급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응시했다. 그 어떤 것도 진짜였나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서지혜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부분적으로는요.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녀는 총을 들었다. USB 드라이브 어디 있어요? 김준호, 김준호 씨? 서지혜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당신 아버지는 수천 명의 생명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무고한 사람들, 필요한 희생이에요. 세상은 오늘 밤 바뀌고 있어요. 피닉스 프로젝트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거예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김준호, 김준호 씨. 기억해요. 서지혜 씨. 제발. 총성이 방 안을 찢었다. 김준호, 김준호는 움찔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것은 서지혜였다. 그녀 뒤에는 경비원의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김은주, 김은주가 있었다. 아래층에서 찾았어요. 김은주, 김은주는 험악하게 말했다.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지혜는 신음하며 어깨를 부여잡고 누워 있었다. 붉은 드레스에 피가 더욱 진하게 물들었다. 파일이 공개될 때까지 1분 남았어요. 김은주, 김은주가 말했다. 움직여야 해요. 지금 당장. 그들은 계단으로 달려갔지만 갑자기 멈춰 섰다. 서민석과 강민석이 총을 겨누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김준호, 서민석이 포효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민석이 무기를 들었다. 김준호는 김은주, 김은주를 잡아 서재 안으로 끌어들였다. 비상구. 김은주, 김은주가 창문을 가리켰다. 그들은 바로 밖에 있는 금속 계단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비상구로 기어 올라갈 때 총알이 문틀을 산산조각냈다. 아래에서는 총성의 파티 손님들이 흩어졌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김준호, 김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속보 알림이었다. 속보, 대규모 금융 음모 폭로, 서민석 그룹. 수십 년간의 사기 연루. 김은주, 김은주는 그들이 내려가면서 씩 웃었다. 딱 맞춰서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강민석 후과 서민석이 창문에 도달하여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다. 총알이 김준호의 팔을 스쳤다. 그때 아래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경찰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경찰차들이 저택을 에워쌌다.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고 쏟아져 나왔다. 서민석하은 얼굴이 재처럼 창백해진 채 휴대전화를 응시했다. 30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폭로되었다. 왕이 무너졌다. 진실이 드러났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도래했다. 하지만 김준호는 구급차가 차도를 따라 요란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정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구급대원들이 서지혜를 한 대에 태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짓말로 지어진 세상에서 사랑이 진짜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김은주가 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김준호는 주머니에 있는 반지를 만졌다. 엄마랑 아빠 모두요. 그들 위로 저택의 불빛이 밤하늘을 향해 타올라 한 시대의 끝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비추었다. 하지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민석이 혼란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절대 느슨한 끝을 남겨두지 않았다. 응급실은 의사들이 서지혜의 어깨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활기가 넘쳤다. 김준호와 김은주는 대기실에 앉아 한국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요원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었다. 밖에서는 뉴스밴들이 이미 모여들고 있었다. 서민석 스캔들, 스털링 스캔들, 이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김준호, 김준호 씨, 한 요원이 말했다. 내일 공식 진술을 위해 오셔야 합니다. 당신이 제공한 증거,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주정부의 절반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김준호는 거의 듣지 못했다. 그는 응급실 창문을 통해 서지혜가 치료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도 그 일부는 그녀에게 가고 싶어 했다. 김은주가 그의 팔을 만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요. 김준호 씨. 알아요. 그는 어머니의 반지를 꺼내 밝은 병원 불빛 아래서 그것을 연구했다. 그냥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기분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김준호 씨? 간호사가 다가왔다. 서지혜 씨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은주가 그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요. 김준호는 간호사를 따라 서지혜의 침대로 갔다. 그녀는 창백하지만 차분하게 거기에 누워 있었고 붉은 드레스는 병원 가운으로 바뀌었다. 어깨는 심하게 붕대를 감았다. 당신 여동생의 조주는 좋았어요. 서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아래였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김준호는 그녀의 침대 발치에 머물렀다. 우리는 진실만 원했어요. 진실이요. 서지혜는 씁쓸하게 웃었다. 김준호 씨, 진실을 원한다면 여기 있어요.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당신 가족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증거를 수집하여 모든 사람을 배신한 방법에 대해서, 당신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도망친 방법에 대해서.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는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당신을 감시하고 당신이 진실을 절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 가족에 대한 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동의했어요? 17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영웅이었어요. 제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이었죠. 눈물이 그녀의 눈에 가득 찼다. 하지만 그 후에 당신을 만났어요. 정말로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가 말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당신은 친절하고 진실했고.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김준호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선택했어요. 오늘 밤 서재에서 생존을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배신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망설였어요. 그렇죠. 당신에게 총을 겨누었을 때 망설였어요. 김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병원 전체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이 문 옆을 지나쳐 달렸다. 김은주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김준호 씨, 강민석이 여기 있어요. 방금 주차장에서 경비원 2명을 죽였어요. 지혜는 앉으려고 했었다. 가요,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복도에서 총성이 메아리쳤다. 비명이 이어졌다. 뒷문, 서지혜가 긴급하게 말했다. 직원, 휴게실을 통해서 여기. 그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보안문이 열릴 거예요. 김준호는 그녀를 응시했다. 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진짜로.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해야 해요. 총성이 더 가까워졌다. 김은주가 김준호의 팔을 잡았다. 움직여야 해요. 그들은 직원 휴게실을 통해 뒷문으로 달렸다. 그들 뒤에서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어디 있지? 지혜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호했다. 본관으로 달렸어요. 서둘러요. 신분증이 작동했다. 그들은 병원 뒤 시원한 밤 공기에 나왔다. 김은주가 빌린 차가 근처에 있었다. 그녀가 그를 속였어요. 김은주가 차를 운전하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줬어요. 김준호는 어머니의 반지를 움켜쥐었다. 알아요. 그들은 어두운 거리를 운전했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강민석은 그들의 집, 호텔, 눈에 띄는 어떤 곳이든 확인할 것이다. 분식집. 김은주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분식집. 그가 이미 한 번 우리를 거기서 찾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우리가 다시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험악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갈래 있을 때 지하실에서 다른 것을 찾았어요. 엄마가 남긴 것. 강민석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것. 김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지혜의 문자였다. 강민석이는 그를 막으려던 경비원들을 죽였어요. 그는 수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버지는 그를 청소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죽은 밤에 대한 것. 강민석은 증거를 보관했어요. 보험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집 금고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에요. 김준호 씨. 그는 당신 가족에게 집착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김은주가 그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었다. 강민석의 집? 함정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함정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끝낼 수 있는 우리의 기회이기도 해요. 김준호는 여동생에게로 돌아섰다. 지하실에서 뭘 찾았어요? 김은주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엄마는 서민석 그룹에 대한 증거만 숨기지 않았어요. 강민석에 대한 증거도 모았어요. 모든 살인, 모든 범죄,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았어요. 그의 약점, 어떤 약점? 민석에게도 딸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딸이요. 엄마가 그녀를 찾았어요. 당신을 지켜봤던 것처럼 그녀를 지켜봤어요. 김은주가 옛날 사진을 꺼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가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김준호는 사진을 연구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죠?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교사로 일하고 있죠. 김은주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강민석은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그가 다시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협할 거예요. 김준호가 말을 마쳤다. 그는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정말로 무고한 여자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는 그가 아니에요. 하지만 강민석은 그것을 몰라요. 김은주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미소. 때때로 최고의 무기는 총이 아니에요. 진실이죠. 그들은 밤을 통해 강민석의 집으로 향해 운전했다. 김준호의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반지가 그의 심장에 닿았다. 밝혀야 할 마지막 비밀, 싸워야 할 마지막 전투. 그들 뒤에서 경찰차가 병원으로 향해 경주했다. 뉴스 헬리콥터가 서민석 저택 CO 민석스 맨션을 선회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강민석이 그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그를 사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서로, 진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그의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한 지식 최종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석의 집은 어두운 거리에 홀로 서 있었고 창문은 밤을 바라보는 텅 빈 눈처럼 보였다. 김준호와 김은주는 울타리 뒤에 웅크리고 앉아 보안 시스템을 연구했다. 엄마의 메모에 따르면 그는 혼자 산대요. 김은주가 속삭였다. 직원 없이, 목격자 없이, 아빠의 살인처럼요. 김준호는 병원 경비원으로부터 가져온 총을 확인했다. 준비됐어요? 김은주는 이제 그녀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진 어머니의 반지를 만졌다. 함께 그들은 어머니의 파일에서 얻은 보안 우회 코드를 사용하여 집으로 향해 움직였다. 정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집은 부와 권력의 박물관이었다. 값비싼 예술품, 깨끗한 가구,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그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물론이죠. 강민석의 목소리가 그림자에서 들려왔다. 불이 켜지면서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총을 내려놓으세요. 김은주가 말했다. 아니면 모두 강서연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강민석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반가소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딸 김준호가 말했다. 수년 동안 숨겨왔던 딸,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딸,
엄마가 그녀를 찾았어요. 김은주, 김은주가 계속 말했다. 우리를 보호했던 것처럼 그녀를 보호했어요. 우리의 한마디로 강서연, 강서연은 아버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살인, 모든 범죄, 허풍이에요. 하지만 강민석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시험해보세요. 김준호, 김준호가 앞으로 나아갔다. 끝났어요. 강민석 씨. 서민석 그룹, 서민석 그 그룹은 끝났어요. 서민석 서. 민석은 구금되었어요. 서지혜, 서지혜는 당신을 배신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요. 강민석의 웃음은 공허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당신은 손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군요. 당신 아버지는 그 증거를 모았을 때 제 인생을 파괴했어요. 제 아내는 저를 떠났어요. 제 딸을 데려갔어요. 제가 죽었다고 말했죠. 그의 눈은 수십 년간의 증오로 타올랐다. 그래서 제가 그가 정말로 죽도록 만들었어요. 천천히 만들었어요. 그를 고통스럽게 했죠. 김준호, 김준호의 손이 총을 움켜쥐었지만 김은주, 김은주가 그의 팔을 만졌다. 그래서 당신이 증거를 보관했던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서민석들에 대한 보험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을 누군가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것에 대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금고, 김준호, 김준호가 말했다. 어디 있죠? 강민석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저 그림 뒤에 당신의 생일이 비밀번호예요. 아이러니하죠.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날이 제가 당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빼낸 후 사용한 비밀번호예요. 열어요. 김은주가 명령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당신이 나를 쏠 거라고요. 강민석이 천천히 일어서면서 총을 흔들림 없이 들었다. 당신들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나처럼. 그래서 당신은 질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진 것처럼. 당신 어머니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김준호, 김준호, 김은주, 김은주가 쏜 것이 아니었다. 강민석의 눈이 커졌다. 그는 가슴에 퍼지는 붉은 얼룩을 내려다본 다음 현관으로 돌아섰다. 서지혜가 창백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서서 총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병원 가운은 코트로 덮여 있었고 다친 어깨가 분명히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강민석. 이 비틀거리며 총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는 의자에 숨겨진 버튼을 향해 몸을 던졌다. 갑자기 금속 셔터가 창문 위로 내려왔다. 벽에 숨겨진 패널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내가 죽는다면 강민석이 헐떡이었다. 당신들 모두 나와 함께 타 죽을 거예요. 연기가 방을 채웠다. 김은주는 금고로 달려가 김준호의 생일로 다이얼을 돌렸다. 아내는 USB 드라이브 파일 사진, 수십 년간의 살인으로 강민석이 모은 트로피 컬렉션이 있었다. 문이 잠겼어요. 서지혜가 소리치며 헛되이 문을 당겼다. 불이 빠르게 번졌다. 강민석이는 그의 집이 무덤이 되도록 준비했다. 연기가 공기를 두껍고 검게 만들었다. 김준호는 김은주의 손을 잡았다. 와인 저장고, 이런 집은 모두 배달을 위한 외부 접근이 있어요. 그들은 다친 서지혜를 끌고 아래층으로 달렸다. 강민석의 웃음이 그들을 따라왔고 연기가 그를 집어삼키면서 기침으로 변했다. 지하 저장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함께 문을 부수는데 성공했다. 강민석의 집이 화재로 변하면서 그들은 밤 공기에 비틀거리며 나왔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다. 서지혜가 풀밭에 쓰러져 기침했다. 왜요? 김준호가 그녀에게 물었다. 왜 왔어요? 당신이 가족 충성심보다 인생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녀는 김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를 돌봐줘요. 경찰차와 소방차가 굉음을 내며 올라왔다. 구급대원들이 서지혜를 다시 데려가자. 김은주는 김준호에게 강민석의 금고에서 나온 증거를 건넸다. 끝났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끝났어요. 김준호는 불타는 집을 응시했다.
아빠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가 서로를 찾을 줄 알았어요. 김은주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시작한 것을 끝낼 줄 알았어요. 그날 밤 늦게 그들은 어머니의 오래된 분식집에 앉았다. 경찰이 그들을 신문하는 것을 마쳤다. 민석의 시신은 그의 집 폐허에서 발견되었다. 그가 보관했던 증거는 서민석을 영원히 감옥에 보낼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은주가 물었다. 김준호는 텅 빈 분식집을 둘러보았다. 김은주가 숙제를 했던 테이블, 어머니가 커피를 제공하고 비밀을 지켰던 카운터. 이제 우리는 재건할 거예요. 그가 말했다. 이곳부터 시작해서요. 은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생각해 봤는데 분식집 체인점이요. 명인의 분식이라고요. 좋은 음식, 공정한 가격, 그리고 누구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 그가 미소 지었다. 엄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억만장자와 택시기사가 분식집을 운영한다고요? 김은주가 웃었다. 형제자매. 김준호가 정정했다.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면서요. 김은주는 어머니의 반지를 만졌다. 엄마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남겨주셨어요. 밖에서 새벽이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위로 밝아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봤던 태양 외로운 경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서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들을 보호했다. 김준호는 여동생의 팔을 감쌌다. 집에 가자. 우리는 이미 집에 있어요. 김은주가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여기, 엄마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 그들은 해가 뜰 때까지 머물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고 그녀가 죽을 때까지 보호했던 미래를 계획했다. 반지는 김은주의 손가락에 반짝였다. 더 이상 비밀의 상징이 아니라 재결합한 가족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김명희와 김재현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서로를 찾았다. 진실이 드러났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사랑, 비밀과 분리를 극복하는 사랑, 쉬운 것보다 옳은 것을, 안락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사랑. 그 사랑이 마침내 승리했다. 어머니가 항상 믿었던 것처럼. 끝.